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양문석 지지하시는 분 양문석 지지하세요. 자,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양문석의 과거 칼럼입니다. 양문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상실증 환자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억상실증 환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마음으로 좀 진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칠게 나오시면 자, 제가 몇 분 아이디를 말씀드렸죠. 그분들 저한테 뭐라고 옛날에 하고 가신 분인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양문석의 과거 칼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씨는 불량품, 우아한 삶 역겹다. 자, 이걸 제가 만든 건가요? 아니죠.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얘기를 하시던데요. 곽상원 변호사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문석 후보가 쓴 글의 내용과 같이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폄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점에서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유사불량품으로 묘사한 사실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다고 말한 거 아니죠? 자, 이게 괜찮다고 얘기한 건가요? 이게 괜찮다고 얘기한 겁니까? 곽상원 변호사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양문석의 과거 글 괜찮다고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어떻게 보십니까? 양문석 씨가 과거에 했던 얘기가 괜찮다고 말한 그런 말이 괜찮다라고 곽상원 변호사가 얘기한 건가요? 매우 유감이다. 자, 본인이 현재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깊이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문제의 그 칼럼입니다.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미디어스 편집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직후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진짜로 그런가요?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의 연장전이라고 그랬던가요? 누가 그랬던가요? 자, 신자유주의의 연장이고 한미 FTA의 연장전이며 말실수 시리즈도 연장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리는 스타일, 어찌 이리 유사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판자촌을 밀어붙였나요? 불도저로요? 자, 이거 정말 과한 표현 아닌가요? 자, 지금 양문석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한테 물을게요. 바로 이 칼럼에서 양문석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노무현이 지상파 방송사를 탄압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 탄압을 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를 해체해버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방송위원회는 매우 중립적인 기구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면서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가 됐다. 그러면서 그거를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도 윤석열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구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겠죠. 방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방송위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이걸 노무현이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그 언론 탄압, 특히 지상파 방송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실수가 많은 스타일이나 밀어붙이기식, 언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명박과 노무현은 똑같다 얘기합니다. 언론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고소고발 형사소송이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PD수첩 광우편 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사소송과 노무현의 민사소송이 같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뭘 제기를 했느냐? 네, 정정보도 청구를 했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고발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거는 틀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정정보도 청구도 못합니까? 근데 정정보도 청구와 PD수첩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까지 동급에 놓습니다. 자, 이게 양문석 씨의 당시 칼럼 내용입니다. 계속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노무현과 이명박은 유사불량품이다 라고 말했던 그 칼럼에서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 나쁘다. 그런데 이명박은 노무현과 같다 라는 논법이 쓰입니다. 저는 일단 이 논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절부터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함께 욕먹는 길을 택했어요. 당시 노무현 욕 안 한 사람 어딨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때도 저 기자였거든요. 욕 안 했고요. 욕하는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양문석은 그 당시 노무현을 비판했네요. 비판 좋습니다. 비판하고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표현들, 여러분들 유사불량품 이런 표현들 여러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이 표현들 과연 막말이 아닌지 함께 보시지요. 자, 이명박 당선 직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다. 자,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렸다. 이게 얼마나 어찌 이렇게 유사할까요?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 칼럼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무현 씨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듯이 이명박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 설거지한다고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탓을 돌린 적이 있나요? 경제가 김대중 때문에 엉망이 됐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나요? 그걸 노무현이 했다고요? 저는 이해 못하겠네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언론사를 고소 고발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불량 유사품인데 정부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예, 정정보도 청구를 하죠. 노무현은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다 취하해버렸어요. 이명박은요, 형사고소 고발을 했죠. 감옥 보내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네르바 사건 하고요. 그 다음에 광우병 사건이었죠. 물론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자, 이걸 같은 수준에 놓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는 거, 이거를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자, 노무현 정부도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 향해 소송을 제기하더니, 자,
언제요? 자, 그리고요,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각 언론사들이 얼마나 왜곡된 보도를 쏟아냈습니까? 자, 그 보도들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자, 지금 양문석 후보는요, 당시에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들에 대한 비판보다 왜 거기에 소송을 제기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었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물고 뜯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자, 그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자, 이 주장에 동의하신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양문석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씨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양문석 씨는요, 당시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노무현 씨, 노무현 씨, 노무현 씨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무소속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띠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락시킨 시점이 바로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이 있다고 시민사회는 이해하고 있다. 말 되게 길다, 그죠? 혓바닥이 참 기네. 자, 노무현 씨가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해체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한 거다라는 내용이죠. 다음 내용 보실게요.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두고 노무현 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킴으로써 지금 방통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내는 주범 중에 주범이 됐다. 자, 저는 이 양문석 씨 칼럼을 보면서 당시 조중동을 비롯한 그리고 방송 3사들이 왜 얼마나 노무현을 함부로 대했는지, 노무현 말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왜 이렇게 비토를 놓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런 식의 논리였거든요.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저거 노무현 지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저런 식으로 한다 라는 식으로 떠들어댔습니다. 방송위원회는요, 사실 특별한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강제력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강제력이 생기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처럼 운영되진 않았습니다.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완전히 종속시킨 것은 그건 이명박 때고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박형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방통위, 이게 미국의 통신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되게 비슷한데 미국 연방 FCC는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대통령한테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독립재결위원회, 독립행정위원회라고 불리는데 미 연방 독립행정위원회인 FCC, 연방통신위원회는요, 독립기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방통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기구로 전락시킨 것은 사실 이명박이에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문석 후보 좀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독립행정위원회, 독립재결위원회라고 행정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재결위원회, 대통령 소속이나 행정부 소속이나 사실상 독립해서 움직인다. 이게 독립재결위원회입니다. 독립재결위원회로 만들어뒀던, 독립행정위원회로 만들어뒀던 노무현의 방통위를 그냥 대통령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 이명박이었어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방통위는 뭐냐? 그 전에 방송위원회는 뭐냐? 예, 그 전에 방송위원회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실권을 만들고 단순히 방송만 견제하던 것이 통신시장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지금 보세요. 다 OTT 같은 거 다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예, 옛날에 방송위원회 같으면 이걸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앞으로 통신을 이용한 이런 방송이 많이 나올 거다. 특히 IPTV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그래서 방통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실권을 줘야 되는데 실권을 주려고 보니까 방송위원회처럼 실권 없는 기구일 때는 소속이 없는 것처럼 둘 수 있었으나 그 다음에 아니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문석 씨는 과거에 있었던 방송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었다. 대통령 사다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은요. 모든 거 잘못되는 게 있으면 다 노무현 탓이다 라고 돌리는 중입니다. 잘못되는 게 있으면 다 노무현 탓이다 고 돌리는 중이에요. 예, 노무현이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잘못되는 거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지금 양문석은 그러고 있다고. 이게 2008년에 양문석이었다고. 자, 그래도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하세요. 난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 도대체 인정 못 하겠거든요. 자, 다음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을 좀 욱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이명박 씨는 노무현 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견뎌야 합니다. 노무현 씨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요? 자, 이게 자, 볼게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임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섬김의 대상이 언론계의 미친 소 조중동과 미국의 부시가 아니라 촛불이라고도 들고 싶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노무현 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았다. 자, 모든 책임은 노무현 때문이다. 자, 지금 툭하면 윤석열이 권력을 잡은 것은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양문석이 다릅니까? 자, 모든 것은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 수박이라 그러지 않나요? 자, 누가 수박입니까? 누가 수박인가요? 자, 그러면 자, 그만하라고 하신 분 계신데 뭘 그만할까요? 제가 여기서 그만해야 될 사람은 양문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양문석을 비판하는 게 그게 조중동 프레임이에요? 양문석 비판하는 게 조중동 프레임이에요? 자,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이야말로 양문석이랑 참 같은 족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한테 저렇게 막말을 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은데요. 자, 제가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 다음에 나올 내용은 좀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조중동 프레임이에요? 제가 양문석 비판하는 게 조중동 프레임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무현이 유사불량품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노무현 때문에 노무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욕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김대중 정권에서 한국 경제를 망쳤다라고 했던가요? 김대중 정부에서 IMF를 극복했다라고 말했던 사람 아닌가요? 언제 망쳤다고 했나요? 네? 그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철을 왜 내쳤습니까? 수박이라서 내쳤죠. 왜 수박이라고 합니까? 네. 뭐 문제만 생기면, 무슨 일만 생기면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이 잘못됐다. 그랬기 때문 아닌가요?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해철을 내치지 않았나요? 전해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검에 들어서던 전해철 변호사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전해철을 우리가 왜 내쳐야 했습니까? 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국민의 77.77%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비방했기 때문이죠. 툭하면 나가라! 사퇴해라! 했기 때문이죠.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싸우려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명박과 싸우기는커녕 이명박을 욕하는 척 노무현을 비꼬았던 양무석을 여러분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돌았냐고요? 양문석 같은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돌은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노무현을 저렇게 비방한 사람을 여러분 지지하고 싶으세요?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요? 왜 이제 와서 그러다니요? 저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노무현을 저렇게 비방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용서한 적 없습니다. 나오기 전에 잘못했다라고 내 자신을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한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통날 때까지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보고 수박이라고요? 참. 자, 화양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죠? 안타깝네요. 왜 이제 와서 떠드느냐고요? 참. 그러면 이제 알게 됐으니까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떠든다는 말, 그 말처럼 되게 황당한 얘기가 없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보다 조금 더 진해지는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칼럼은 어떻습니까? 미친 미국서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입니다. 이거요, 양문석이 쓴 겁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미디어스 편집위원. 미친 미국서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 이게 비판입니까?
이게 비판이에요. 이거는 뭐 문제가 있으면 지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노무현 탓이다. 길 가던 강아지가 자빠져도 노무현 탓이다. 라고 말하던 그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요? 미친 미국서, 광우병소 말하는 거죠. 광우병소 수입이 노무현 때문이라고요? 이런 참신한 억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 여러분, 저 욕하시는 분들은요, 광우병소를 수입한 것은 노무현 때문이다. 광우병 파동의 시작은 노무현 때문이다. 원죄가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데 동의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미국산 수입소, 미친 미국소 수입하는 거, 이게 노무현 탓입니까? 자, 볼게요. FTA를 구걸했고 마지막에 노무현도 인정했다시피 4대 선결과제, 아니 4대 구걸성 뇌물을 미국에게 줬는데 그중 하나가 쇠고기 수입이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흔적들이 주장하는 바,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달리 월령 30개월 미만의 수입하자고 했다는 어설픈 알리바이를 들이댄다. 아니, 미국산 미국 소를 수입 안 할 수는 없어요. FTA를 구걸했다고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FTA? 예, 지금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FTA는 잘한 거였어요. 저도 FTA는 반대했지만 지금 돌아놓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당시 FTA 반대했다? 그것 때문에 노무현 비판했다? 예, 그것까진 좋아. 하지만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게 노무현 때문이며, 그래서 광우병 소를 수입한 것도 노무현 때문이다. 죄는 노무현한테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자, 이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서 환경운동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한편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양반이 그런 지지자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도 참 많다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아냥되고 있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절을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 박수치고 했던 사람들을 보고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했네요. 기억상실증 환자. 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분 계신데요. 저는 양문석 씨를 우리끼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싶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하나 보실게요. 또 부안의 핵폐기장 설립 반대 운동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한 사실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대요. 무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은 작살내놓고 환경운동을 쓰레기 치우는 일로 등치시켜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듣고 가만히 계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 말이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소리친다고 뭐라고 하셨죠? 미쳤냐고 하셨죠? 자,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안 드신다면 여러분은요, 네가 수박인 겁니다.
자, 노무현 씨에게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까? 진짜 역겹네. 누가 역겨운지 모르겠네. 이래도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역겹답니다. 그것도 딴 게 아니라 그냥 봉화마을 돌아가가지고 마을 청소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하게, 동네 사람과 어울려서 소탈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역겹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역겹지 않죠? 이 말 듣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노무현을 욕했다라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 반성 같은 걸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요?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지금까지 숨긴 게 잘못이지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잘못인가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노무현의 뒤통수를 때렸던 사람이 문재인의 뒤통수를 안 때릴까요? 노무현의 뒤통수를 때렸던 사람이 이재명의 뒤통수를 안 때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뭐 여기서 끝났으면은 뭐 또 좀 덜 열받을란가 모르겠네. 자, 다음을 볼까요? 노무현 씨는 당당함을 접어야 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의 아들들이 아직도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선거 때마다 언론에 이름을 올려대는 뻔뻔함은 그들 스스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다른 측면에서 쉽게 용서하는 국민 정서가 되풀이되는 역사의 반동에 좌절하고 고통받을 겁니다. 뻔뻔함의 결과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데 이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까지 씹고 있네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지 않는 분위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역사의 반동에 좌절하고 고통받을 거라고요? 저는 역사의 반동은 양문석 씨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비아냥되고 저열한 표현을 써놓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분이 솔직히 수박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의심스럽네요. 여러분,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를 볼까요? 김종민 의원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대단히 비아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2020년 총선 때 엄청 자신이 친문인 것처럼 떠들어댔죠. 그런데 그 사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표 수박이 됐죠. 자,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자, 다음 볼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건과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여파를 쉽게 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불법 집회 주동자를 조사하겠다며 방방 뜨는 것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의 힘을 딛고 청소년들을 정치적 미숙가로 매도하며 배후 세력 운운하는 것도 다 노무현 씨로부터 배운 노하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으로부터 배운 노하우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명박의 잘못은 다 노무현한테 배운 거다라고 하고 있네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누가 수박인지 모르겠네. 양문석 비판했다고 수박된다고? 야, 양문석이 이재명이야? 에? 양문석이 문재인이야? 뭐라고? 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데, 자, 이 사람이 우리끼리에 속합니까? 이명박이 잘못하고 있고, 이명박이 집회 무력으로 탄압하고 폭력 진압을 하는 거 다 노무현한테 배운 거다. 이명박이 저러는 거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칼럼 쓰고 있죠.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래도 양문석을 지지하시고 싶으세요? 진짜. 자, 다음 볼게요. 정녕 노무현 씨가 역사에 남을 지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뭐를 하라고? 예. 지금 노무현 씨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심중으로 머리 숙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목 보실게요. 이명박 씨가 국민을 섬기는 것을 넘어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퇴임 후 노무현 씨라 할지라도 철저히 평가하고 냉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사죄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했나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역사의 죄인인가요? 자, 고원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잘한다고요? 지금 잘하는 거하고 다음번에 저런 사람들한테 뒤통수 한두 번 맞아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 다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저런 사람이 민주당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저는 이 사람 우리끼리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 양문석 씨가 과거에 방통위원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중립적인 기구인 방송위원회를 없애고 그러고 만든 아주 비민주적인 기구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라고 비난했었는데 나중에 양문석 씨는 그 방통위 상임위원이 됩니다. 지가 욕했던 기구의 위원으로 앉는 거죠. 과연 그건 되게 맞는 건가요?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라며요. 그럼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점 되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리고요, 이건 덧붙이는 건데요. 자, 양문석 씨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는 얘기를 합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도 수신료 반대 주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방통위가 노무현의 언론 탄압 정책으로 만들어졌고 이명박은 그것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양문석이 방통위원이 돼서 한 일, 대표적인 것이 수신료 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괜찮나요? 저는 적어도
적어도 이 사람이 계속 민주당의 후보직을 수행하려면 공개적으로 사과는 좀 해야겠네요. 공개 사과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막말 파동이 다른 쪽 지지자, 자신들을 지지하니까 만약에 장해찬만 해도 국힘당 지지자들 비하한 게 아니라 일반 서울 시민, 뭐 일반 국민 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 이런 사람들을 비난했죠. 그걸 비난하는 과정에서 아주 질적으로 저질스러운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았나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나요? 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참 묻고 싶네요. 정말 되나요? 정말 저래도 여러분들 용인하시겠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려